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수막새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오늘 쉬는 날 YTN 가서 싸워야 하는데 라고 하셨네요.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요즘에 YTN이고 KBS고 싸워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들이 얼마 전까지 보여줬던 그 태도, 중립 기어넣고 중립이라는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은 아직까지 몰라요. 지들이 그렇게 중립 쇼를 할 수 있는 것도 민주정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예, 중립한다면서 자신들이 중립을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 정권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고, 지들이 더 이상 중립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준 게, 윤석열한테 길 열어준 게 YTN 아닌가요? YTN 법조팀 솔직히 윤석열과 한동훈 앵간히 밀어줬어요 말이지. 에? 조국 장관 죽이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와서 그렇게 당하는 거 한편으로 보면 자업자득이죠. 윤석열 정권의 이 언론 탄압, 언론 장악, 우리는 막아야 되고 규탄해야 합니다. 하지만 YTN이고 KBS고 이들이 얼마 전까지 저질렀던 이 행동들을 보면 그래, 니들은 좀 그렇게 얻어 터져도 좀 더 얻어 맞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KBS고 YTN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나요? 근데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만들어준 게 누굽니까? 근데 아유, 진짜. 언론의 자유를 준 사람과 언론의 자유를 뺏어가는 사람 사이에서 중립이라는 게 있나요? 거기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서론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윤석열이 최혜병 특검을 결국 거부했습니다. 거부할 거다 예측은 됐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런데 앞번 다른 법안에 대한 그 거부권과는 달리 이번 최혜병 거부권은요 상당히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정권의 근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조짐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윤석열 정권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탄핵 마일리지를 하나 더 쌓았다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탄핵이 가능할 수도 있게 만드는 윤석열의 레임덕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그런
첫 발을 내디딘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의 거듭된 악수, 최혜병 특검 거부, 탄핵 한 발 더 다가섰답니다. 자, 최혜병 특검. 이것까지 거부할 거라고 글쎄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 윤석열이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봤어요. 왜? 최혜병 특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자기 자신은 윤석열은 자해를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을 보면 이 최혜병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데 윤석열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VIP가 진노했다. 자, 착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혜병 특검을 거부한 것은 윤석열이 셀프 방탄을 한 거죠. 셀프 방탄은 제가 탄핵 사유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이 거부를 했는데 김건희 특검도 자기 가족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죠. 지가 걸렸으니까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쌓였어요. 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 때까지는 흔들리지 않았던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국힘당 국회의원들도 이번만큼은 뿌리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왜? 이게 해병대권이잖아. 해병대는 전통적으로 국힘당 자기들 텃밭이었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과 지금 척이 지는 거거든. 지금 해병대 장난 아니래요, 지금. 해병대가 지금 사실상 두 쪽으로 쪼개졌다라는 말까지 들립니다. 윤석열 여전히 지지하자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그 해병 예비역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들은 예비역 모임 가가지고 개쌍욕 먹고 쫓겨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후배들로부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선배도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더 웃기는 거는요, 지금 해병대 사령관하고요, 해병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 이들을 해병대 기수열애하자 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기수열애가 뭔지는 아시죠? 예,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이걸 거부를 해버린 거야. 개념이 없고 감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국힘당 의원들부터가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이 시행한 거부권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탈표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혜병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의 행동은 악수 중에 악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벌써 언론부터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탄 거부권이란 표현마저 등장을 하죠. 방탄이래. 자기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거지. 윤석열. 자, 김건희 방탄을 하기 위한 거부권이라는 얘기가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특검, 50억 특검 여기서 나왔는데 이제는 윤석열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셀프 방탄 거부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민심을 거부한 짓을 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비판받아 마땅하죠. 윤석열이 이 최혜병 특검을 거부한 이유는 삼권 분립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가 특검에 포함돼서 지가 특검으로 활동해 놓고서 특검이 삼권 분립에 위반된다고? 이런 개소리가 다 있어. 지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생양아치가 어딨냐고. 이런 생양아치를 대통령으로 뽑은 놈들이 더 잘못이지. 에? 이번 찍은 사람들 진짜 진짜. 자, 이번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이승만 이후 가장 많아요. 역대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야당은
오는 25일 규탄 집회, 시민들이 함께하는 규탄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규탄 집회는요, 해병대 대원들이 참여할 예정이죠. 여기저기에서 셀프 면제, 사익 목적이면서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건희 특검법 역시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사익을 추구하는 셀프 거부였다. 셀프 방탄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번 건은 그보다도 더 심각한 거죠. 의혹의 중심이 바로 자신이잖아요. 근데 그 특검을 거부한다고? 야, 어떤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지? 자, 당연히 비판이 쏟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저기에서 야, 윤석열 너 탄핵 사유가 돼! 라고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사적 이해 충돌이 이유라면 헌법을 위반한 거다. 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윤석열의 이번 특검, 최상병 특검 거부는 사적 이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하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적 이익과 관련된 특검 거부는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특검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이해충돌 방지법에는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에 관해서 이해충돌이 생기는 건에서는 본인이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기고 셀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행사해야 되는 거부권을 지 개인을 위해서 쓴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이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모를까요? 알죠. 국힘당 국회의원들 중에는 윤석열을 따라갔다가 우리 한꺼번에 골로 가는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힘당이 왜 졌느냐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윤석열은 한동훈 때문에 졌다라는 식으로 탓을 돌리고 있죠. 그런데 국힘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뭐 한동훈이 뭐 제대로 잘한 거는 아니야. 솔직히 한동훈처럼 운동할 거면 안 하는 게 나라고 하면서도 아니 결국 윤석열이 이 정치를 개판으로 하니까 국정을 망쳐 놓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시작은 윤석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 여러분들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제대로 못하니까 한동훈이 지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었어도 뭐 제대로 했겠어. 뭐 한동훈이 용 빼는 재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 국힘당 입장에서는, 국힘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했다가 윤석열하고 같이 움직였다가 지 정치 생명이 날아갈 수도 있겠다. 이미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망하는 꼴을 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이탈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환경이에요. 게다가 이번에 떨어진 사람, 그 다음에 공천 못 받은 사람, 국힘당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5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지.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국힘당이 지금 117석인가, 뭐, 몇 석인데, 117석이군요. 117석, 118석 이쯤 되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 절반은 조금 못 미치네요. 절반 정도가 국회의원에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과연 이번에 윤석열을 지키는데 동참해 줄 것이냐, 윤석열 방탄에 앞장서 줄 것이냐.
아닐 거라는 그런 전망이 더 많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아마 이들이 글쎄 적극적으로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떨어졌는데 윤석열 때문에 떨어졌는데 윤석열이 그 깽판 치는 거에 내가 또 도움을 준다? 글쎄 그러고 싶을까? 저는 그러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더 크게 크게 더 듭니다. 이미 안철수 비롯해서 김웅 그리고 또 뭐더라 안머신가 한 사람하고 총 3명이 반대하겠다.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예요. 자, 그리고 55명이 반란표를 던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안 나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들이 직접 반란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탈표를 만들 가능성은 큽니다. 자, 만약에 이탈표가 많이 나와가지고 윤석열의 이 거부권이 무력화된다면 상황은 진짜 재밌어질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윤석열의 레임덕은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지금 윤석열 탄핵하는 얘기가 되게 당연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지금 윤석열 탄핵 이 얘기를 너무나도 쉽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땅바닥에 떨어졌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여차하면 탄핵이 될 수 있는 탄핵을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당연하다고 쫓겨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저 새끼 저거 언제 쫓겨날지 모르겠다라고 느껴지는 게 당연한 분위기가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되면은 이탈표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애시당초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충성도가 확 떨어져 있는 낙천자, 낙선자 이들이 55명이나 되는 상태에서 윤석열을 따라갔다가는 앞으로의 정치 생명도 장담할 수 어렵고 게다가 이미 탄핵은 기정사실처럼 돼 있고 언제 쫓겨나는지 시간이 문제일 상황이라면 이탈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TV조선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되려면 몇 표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도였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가 이탈하겠다라는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보도는 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TV조선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지금 국힘당의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이탈표를 막는데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대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윤석열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정말 정말 이번에 이탈표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이제 현실화 단계에 들어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윤석열 탄핵시키는 거 당연시하는 가시권 내에 들어와 있고 사람들이 거부감을 안 느끼는 단계까지 왔다면 이제부터는 현실화되는 단계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탈표 규모가 조금만 나오면 제가 볼 때 거부권이 무력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탈표가 10표 이상만 돼도 이때부터는 사실상 레임덕 상태에 빠져든다고 봐도 과언 아닐 겁니다. 왜? 22대 국회에 가면은 8표만 빠져나오면 되잖아. 근데 그 10표 이상이 만약에 이탈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22대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라는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1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게 된다면 설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